이렇게 이제 오면 지금 이 뾰족한 삼각형이 내 오른쪽으로 놨을 때 그 다음에 출력물이 밑에 달려서 나오니까 요게 실제 장비에서의 배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린 서포터를 달 때 지금 뭐 이렇게 교합이나 뭐 이렇게 되는 면에다가는 달면 안 되고 위쪽에다 달아야 되니까 얘를 로테이션을 시켜서 이제 배치를 하는데 요 빨간색을 잡고 이렇게 돌려도 되고 아니면 이 커서를 놓고 휠로 돌려도 되고 아니면 요렇게 똥똥똥똥 누르면 45도씩 돌아가는 그런 세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그걸로 맞추시면 돼요. 보통 이렇게 정교하게 돌릴 때는 얘 쓰고 그 다음에 내가 이거를 어떻게 회전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플레이트에서 여기까지 최종 높이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출력 시간의 영향이 맺겠죠. 이렇게 뽑으면 시간이 더 걸릴 거고 이렇게 배치하면은 시간이 줄어들 거고. 그래서 지금 이제 뭐 무조건 얘를 낮게 하는 건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최대한 가능하면 낮게.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방향에서도 한번 측면에서도 받고 정면에서도 이번엔 초록색이네요, 그죠? 초록색 Y 이 부분을 이렇게 같이 올려주면 좀 뭐 시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겠죠. 이게 이제 그 높이는 제일 낮게 설정하는 그 뭐 배치가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출력이 잘 될 건가도 한번 봐야 되거든요. 일단은 그 서포터가 이제 여기 위에 다 달리게 될 건데 사실 서포터를 되게 조금만 달려면 얘를 이렇게 뽑는 게 제일 유리해요. 왜냐면 경사졌으니까 얘가 이 레이어들이 이제 레진이 굳을 때 경화될 때 이 자기 몸체에 붙어서 계단식으로 계속 이렇게 붙어서 형성이 될 수 있으니까 서포터가 굳이 없어도 되거든요. 서포터가 이 경사진 이 면에 따라서는 서포터가 없어도 자기 몸에 붙어요. 그런데 아까처럼 다시 이렇게 해놓으면 높이는 낮았지만 이제 이 시작점에 서포터가 여기 다 달려 있어야겠죠. 이런데 만약에 여기 서포터가 안 달려 있으면 이 섬들이 아일랜드들이 둥둥 떠다니겠죠. 어딘가 흘러가겠지. 네. 흘러가겠죠. 서포터 여기 다 안 잡아준다면. 그래서 경사가 있는 게 출력은 더 서포터를 적게 달 수 있는 방법이긴 해요. 근데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그 다음에 얘네들이 서포터가 만약에 부실하게 달려 있다면 필름에서 리프팅 할 때 떨어졌다가 붙었다가 할 때 이제 아무래도 진동이 생길 거잖아요. 서포터가 부실하면 얘네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탱탱탱 하면서. 아, 얘와 얘가 만나기 전에 지금 섬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조각으로 나눠져 있는데 얘네들이 언젠가 한 몸으로 다 만나야 되는데 얘네들이 이렇게 다 만나기 전에 각각 아일랜드로 존재할 때 얘네들이 막 흔들려 버리면 막 나중에 만났다 손 치더라도 무늬가 막 생겼겠죠. 물결 무늬가 생기고 막 자국이 생기고 그래서 뭐 그 출력이 좀 이상하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서포터가 또 너무 없으면 이제 그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서포터 다는 측면에서는 세워서 뽑는 게 좋아서 보통 뭐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경우에는 이렇게 비스듬하게 45도 각도 정도로 눕혀서 뽑는 게 제일 안정적이긴 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면은 시간이 이제 한도 끝도 없어지니까 이렇게 플랫하게 놓고 뽑는 방법을 이제 많이 쓰거든요. 렌탈에서는. 그래서 두 가지 경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똑같은 놈을 복사를 해서 그 다음에 여기 화면 봐주시면 얘가 지금 같이 움직이잖아요. 이거는 묶였기 때문이야.
그래서 모두 선택을 풀러야 돼요. 그래서 한 놈만 해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고, 한 놈은 아까처럼 회전을 이렇게 이제 시켜볼게요. 45도 각도로. 그리고 또 모두 선택을 선택한 다음에 이제 서포터를 달면 두 개가 한꺼번에 달리고, 이걸 풀어서 이놈만 고르면 이놈만 달리니까 두 개를 한꺼번에 다 해서 서포터를 달고, 근데 모두 두 개 다 이 같은 설정 조건을 이제 받을 텐데 땅 하면 없어요. 서포터가 얘는 요만큼만 달렸고 얘는 이만큼만 달렸어요. 그 이유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얘는 이 점에서만 지지를 해주면 지 몸을 타고 붙는 그런 형상이고, 그죠? 얘는 미끄럼틀이 없으니까 각각을 다 잡아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바로 레이어별로 이렇게 보는데 어딘가에 서포터가 없이 그냥 혼자 둥둥 떠다니는 놈이 있어. 만약에 여기를 서포터를 임의로 지워 볼게요. 이제 처음 시작해서 쭉쭉쭉 형성이 될 때 요 놈은 어딘가에 흘러가겠죠. 필름 바닥에 붙거나 서포터가 없어서 안 올라갈 테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럼 여기 서포터를 하나 똥 달아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데도 되게 위험해. 너무 없어서. 그래서 이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영역이 서포터가 많이 있어야 된다라고 알려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밀도가 너무 낮아서 그래요. 여기 50%로 돼 있잖아요. 보통 우리가 70 이상을 쓰거든. 이걸 70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지금 이 상황에서 다시 서포터를 달면 좀 더 많아졌잖아요. 밀도가 너무 적게 설정돼 있어서 그랬어. 뭐 이거는 신경 안 써도 돼요. 그 다음에 각도, 얘를 조절하면 이 빨간색의 범위가 더 늘어나요. 뭐 내가 80, 온통 다 빨개졌잖아요. 밀도와 각도를 높이면 서포터가 더 많이 붙는 거예요. 근데 서포터는 무조건 많이 붙는 게 좋은 거냐? 이제 뗄 때 귀찮아지니까 그건 또 꼭 그렇지만 않고 적절한 정도를 찾아서 하면은, 그래서 서포터가 이렇게 이제 생기는데, 사실 이제 이렇게 기울여서 뽑는 게 재료도 적게 들고 뭐 서포터도 깔끔하게 자국도 안 남고 하겠지만 시간 차이는 3배 이상이 날 거라 아쉽지만 이것은 예술작품 뽑을 때나 쓰는 방법으로 하시고, 뭐 이렇게 플레이트 면하고 각도가 수평일수록 그냥 다 달아줘야 돼요. 그죠? 각도가 뭐 꼭 45도가 아니라도 뭐 조금 기울어도 일단은 이렇게 비스듬하게 되면 자기 몸을 따라 붙으니까 서포터를 안 달아줘도 될 확률이 높아지는데, 그래서 그럼 이제 요거는 그렇다 치고 얘는 그러면 빨간 부위가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봐도 이걸 봐도 여기 이런데 막 듬성듬성 좀 비어 있잖아요. 만약 이걸 뒤집어 보면 이런 모양으로 뭔가 집을 짓는다고 생각을 해보면, 봐봐, 우리가 있는 공간에서 저 천장에다가 콘크리트를 부어야 되는데 허공에 뜬 저기다가 콘크리트를 붓고 여기를 어떻게 비우게 했을까? 공사 현장에 가면은 여기다 다 쇠파이프로 지지를 하거든요. 그리고 저기다가 판을 딱딱딱 대서 콘크리트를 부어도 받쳐질 그런 이제 시설을 하고 붙는데, 아까 봤던 이런 빈 공간처럼 뭐 이런 서포터가 없는 그런 공간이 있다면 당연히 그 부분은 버티지 못하고 무너져 내릴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위험이 여기도 얘도 똑같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자동 서포터를 이렇게 설정을 하고 했지만 좀 부실해 보인다라는 곳은 여기 보시면 추가가 있고 마이너스 표시 삭제가 있어요. 추가로 그냥 이렇게 똥똥똥똥똥 달아줄 수 있어요. 아니면은 얘를 밀도를 막 90%, 90도 이렇게 했으면 다 달리긴 했을 건데, 그러면은
또 이제 템포럴이나 다른 출력물에는 또 너무 과도하게 달리는 문제들이 생겨서 우리가 갖고 있는 종류의 재료들 중에서 그 세 가지, 네 가지 뭐 이런 종류들이 다 가장 적절하게 하는 걸 찾다 보니 그 어떤 경우에 좀 모자르게 붙는 경우도 있어서 수동으로 한 번씩 봐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 서포터가 한 줄로 달렸잖아요. 서포터가 지그재그 이렇게 두 줄로 달리면 이 서포터가 지들끼리도 묶여가지고 지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젓가락 한 놈씩 있는 거랑 이 젓가락 두 놈이 또 교차로 이렇게 지그재그로 묶인 거랑 그 두 번째가 더 튼튼할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그런 기능으로 이렇게 횡 방향으로 이렇게 묶게 되는데, 어쨌든 이 한 라인만 있으면 이제 부실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렇게 되게 얇은 면만 서포터가 붙는 경우에는 지그재그로 하나씩 이렇게 뒤에다가 해주는 게 좋긴 해요. 근데 사실 이제 잘 뽑는 뭐 여러 경험을 해본 분들은 굳이 안 붙여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고객이 실패하면 짜증을 내니까 서포터를 최소한 붙여서 성공하는 게 제일 좋긴 하지만 우리는 안전한 게 좋으니까 이걸 안 붙여도 나왔을 거예요. 근데 일단 붙여줬어요. 서포터 작업이 끝나서 모두 선택 풀고 얘는 안 뽑을 거니까 삭제하고, 일단 저는 이렇게 이제 설정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 설정해서 재료를 골라주면 되는 거고. 이게 뭐 이렇게 그냥 정리가 안 된 채로 다 왔냐. MD가 이제 모델. 그래서 요거는 정리를 다시 한번 해서 넣어 드릴 테니까 요걸로 뽑으면 되고. 이 이제 재료를 골랐어요. 재료를 고른다는 얘기는 그 파라메타를 다 골라주는 거거든요. 골랐고, 이거 정리해드리면 됐고, 여기서 이제 슬라이스를 누르고, 그러면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얘 높이가 총 169개층이 돼요. 169개층이란 얘기는 이 위에 끝점부터 이 밑에 끝점까지가 16.9mm란 얘기잖아요. 16.9mm. 그래서 16.9mm를 0.1로 나눈 169개층이 생겼고, 그래서 두 번째 층, 세 번째 층, 뭐 이렇게 쭉쭉쭉쭉. 그죠? 이 이미지 169장이 저장이 되는 거예요. 얘가 슬라이싱 기능을 한 거죠. 이 단면을. 그죠? 0.1mm씩 쪼갠 그 단면들을, 그래서 0.1mm씩 쪼갰기 때문에 곡선이지만 0.1mm의 계단으로 출력이 된다. 그죠? 그래서 어제 보여줬잖아요. 계단처럼 된 거. 네. 아무리 내가 디자인을 그렇게 해도. 그걸 점점 없애고 싶으면 10마이크론, 뭐 5마이크론 이렇게 하면 이제 점점 없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얘가 만들어 줬으니까 그거를 저장을 해서 가든가 네트워크 전송을 해서 보내든가,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장을 해서, 그리고 여기 이제 여러 가지 확장자가 있는데 우리는 항상 CTB를 써야 돼요. 이건 이제 다른 그 프린터 제조사들을 지원해 주냐고 있는 거라서 우리는 CTB, 우리 기계는. 프린트를 눌러야 여기 안에 있는 걸 이제 인식을 해요. 그래서 아까 했던 파일이 여기 있고, 누르면 또 플레이 버튼, 뒤로 가기 버튼, 삭제 버튼. 뒤로 가면 아까 그 디렉토리, 또 뒤로 가면 또 메인 메뉴로. 세팅은 뭐 어제 그 켈리하고 뭐 그랬던 메뉴. 그 다음에 시스템 요거는 뭐 네트워크 터치스크린 보정하고 뭐 이런 랭귀지 바꾸고 이런 메뉴고. 그래서 프린트로 들어가야 이제 USB 안에 걸 뽑아 먹는 거죠.
그래서 이걸 눌러서 재생하시면 돼요. 재생하시기 전엔 항상 장비 상태를 확인해야 되니까 뚜껑을 열고 한번 훑어봐 주셔야죠. 이게 다 제대로 잠겼는지, 여기 뭐 이물질 없는지. 예. 네, 더 쭉 올리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그거 여기 해보셔도 돼요? 여기 뭐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거랑, 네. 원래 이거 금속으로 하면 안 되는데 네. 어쨌든 살살 여기 바닥에 뭐가 있는지 없는지 느껴보는 느낌적인 느낌을. 바닥에 뭐가 있어도 필름이 찢어지고 LCD가 파손되고 하니까 예, 없는 걸 확인했어요. 닫으시고 USB가 제가 인식이 잘 안 되네요. 인식이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됐다. 접촉 불량이 있었나 봐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은 잘 보세요. 끝까지 당겼다가 못 봤는데 끝까지 내려왔다가 시작할 때 0.1mm 이렇게 올려서 예, 저기 시작을 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화면에서 지금 여기는 두 번째 레이어, 총 168개 층 중 두 번째 레이어. 이게 약간 169였는데 여기서 168이잖아요.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 얘가 16.85mm일 수도 있고 16.87mm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맨 끝에 레이어에서는 모든 게 0.1이 아니게 될 수도 있잖아요. 0.1이 온전히 아닐 수도 있잖아요. 맨 끝에 층은 예, 뭐 이렇게 뭐랬는데 하여튼 그래서 약간 이제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네 번째 층 2초 쌓고 뭐 하여튼 이제 여기 빛이 쏠 때마다 얘도 같이 들어오니까 단면이.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남은 시간 17분. 네,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는 건 좀 이따가 17분을 기다려 보아요.